사례로 알아보는 토지 투자 시간입니다. 네. 자, 강장군님. 네.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은 대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전요. 예. 아, 좋죠. 네, 대전에 가보시면 같은 도로를 접해 있는 땅인데 한 필지는 평당 2억 3,500에 거래가 된 게 있고 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은 평당 2,400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너무 괴리가 큰데요? 그렇죠. 10배 차이죠, 네. 거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네. 먼저 이제 유성온천역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네. 대전에 있는 유성구, 예. 유성구의 유성온천역이 있는 네. 곳이네요. 많이 가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유성온천 하면 대전에서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가족들과 함께 온천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이쪽으로.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군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가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시를 보면 뭐 어디 지역이나 마찬가지죠. 시청 인근으로 먼저 개발이 되고 네.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 좌측편에 이제 개발이 추가적으로 일어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권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주변에 이제 도안 지구에서 신도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상권이 오히려 더 가파르게 좋아진 네. 그런 케이스죠. 이 도안 신도시를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 이기 신도시 이기 신도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이게 수도권 위주의 신도시라고만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방에도 지방. 이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판교, 광교, 동탄, 네. 평택, 평택, 김포, 파주, 양주 네. 이런 데는 이제 수도권이잖아요.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천안, 아산, 당정 지구라든지 네네. 뭐 불당 신도시 있는 거고, 불당까지. 그리고 대전도. 대전 도안 신도시. 도안 신도시. 요게 이제 이기 신도시입니다. 네.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천안, 아산과 대전. 네. 그래서 이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뭐 규모는 이기 신도시 비하면 이제 제일 작은 규모긴 해도 확실히 이기 신도시의 어떤 그 역량은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볼까요? 네. 아파트 가격을 유성온천역 앞에 네, 저 밑으로 쭉 이기 신도시. 여기 있습니다. 쭉 도안지구죠. 밑으로 해서. 네, 계속 굉장히 도안동까지. 큽니다, 맞죠? 네, 사실 도안동은 서구에 속해지만 네네. 그 위로는 이제 다 유성구로 유성구에 속하죠.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억에서 8억대. 8억대. 네, 한 2천 초반에서 중반. 중반 정도. 어떤 특별한 또 평수에 따라서 한 3천까지도 가는 네. 경우도 있고. 네. 뭐, 아무래도 대전에서 주거용으로서 가장 비싼 곳은 아무래도 유성구의 도령동. 도령동 쪽. 네, 여기 거기 이쪽이죠. 엑스포 네. 있는데. 네. 네. 도령동은 이쪽이죠. 이쪽이네요. 네. 네. 엑스포 있는 이쪽이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둔산지구라 해서 이제 뭐 크로바 아파트 네,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네. 오른쪽에 여기 크로바 아파트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라인 자체가 다 둔산지구입니다. 네. 그래서 뭐 도령동, 유성구에 있는 도령동이라든지 이제 둔산동에 있는 크로바 둔산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싼 건 한 평당 4천까지. 4천까지. 와, 뭐 3천 중후반에서 이렇게. 거의 대전의 대장 아파트. 대장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전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도심지 개발이 조금 트렌드화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볼 게 유성온천역으로 한번 네. 갈게요. 복명동이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복명동이죠. 네. 네. 최근에 거래된 게 보면 여기가 이제 도안지구 아파트고 네. 역 바로 앞에 보면 상업지 일부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거래된 게 이게 평당 2억 3,484만 원에 딱 1년 전이네요. 딱 1년 전입니다. 총 242억 정도. 와, 금액도 큽니다. 네. 바로 옆에 보면 2020년에는 네. 2,499만 원에. 딱 2년 전이네요. 그렇죠. 이게 좀 다양하죠. 이게 좀 특징을 보면 단체로 비슷한 시기에 매입이 된다. 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다 비슷하게 이제 실거래가 찍힌 걸 보니 네. 아마 이게 단체 매입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블럭을 정해서 네네네. 뭔가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가 비싸게 고가로 분양가는 3억이었죠. 네, 분양가를 쌌습니다. 거의 8억, 9억, 10억까지 찍어버리니까 여기서 건설사에서도 뭔가 매입해서 그렇죠. 추가적으로 대체제라든지 뭔가 오피스텔이라든지 생수
이런 걸 지으려고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사실은 있어요. 네. 왜냐면 그 복명도 아까 위에 보시면 여기 네. 이제 이런 거. 힐스테이트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이제 오피 위주로 되어 있고, 네. 그다음 왼쪽으로 가시면 여기 이제 할라비발디, 네. 할라비발디도 이렇게 분양을 이제 했기 때문에 네. 주변에 아무래도 이런 사업 진행한 이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상업지잖아요. 그렇죠. 사업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개발업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블럭을 매입해서 네네. 아파트를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사실 땅 매입을 깔끔하게 한 케이스고, 그렇죠. 아까 할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좀 빈 땅들이 있죠. 그런 것도 맞죠. 네네네. 이런 걸 보면은 이 굳이 코너 자리에 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설사 측에서는 코너 자리에 땅을 빼고도 충분히 지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네요. 한 필지, 개인 필지로만 보면 이런 코너 자리 땅은 굉장히 가치가 그렇죠.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개발업자들이 단체 매입을 해서 뭔가 이렇게 큰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코너 자리는 빼는 경우도 가끔씩 있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보상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높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성이 좀 반영되기가 힘든 가격이면 네. 좀 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바로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비싸게 거래되고 하나는 싸게 거래됐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를 보면은 가까운 아파트가 원래는 이제 3억짜리였는데 이렇게 10억까지 거래가 된 이력이 있다. 그렇죠. 네, 가격이 올랐죠. 대세 상승 네. 맞이하고부터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에서는 여기서도 뭔가 대신할 수 있을 만한 걸 지으려고 이렇게 단체로 그렇죠.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변 아파트가 저렇게 띄워주면 이제 뭐 오피나 주상복합 이런 그렇죠. 것들이 사업성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건설사 측에서는 역세권이고 메인도로 접해 있고 네. 용적률이 높은 상업 지역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매입해서 뭔가 새롭게 건물을 올려서 분양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만 봐도 개발업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여건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변에 역도 있고요. 역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성이 높게 만들 수 있는 용도지역도 상업지역이고, 상업지역. 그렇죠. 그리고 주변의 분위기를 업시킬 수 있는 큰 개발도 있었고, 개발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업자들이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면은 이제 이쪽이죠. 네. 아무래도 역과 가까운 요 메인 쪽 위주로 해서 블럭을 매입해서 뭔가 하려고 했을 거다. 맞아요. 네. 근데 유독 이게 2021년 8월 이거랑 이게 제일 늦게 매입이 되었어요. 그렇네요. 이게는 좀 매도인 지주의 성향이 조금 세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간 뭐 알박기식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좀 있긴 있네요. 다른 거는 2021년 5월 3월 이때 이렇게 뭐 2천, 4천 비싼 네. 건 9천에 네. 이것도 9천이면 되게 비싸게 매입이 됐죠. 네. 그렇게 된 걸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몇 개월 지나서 이거는 2억에 평당 2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네네네. 이 두 개 땅이 반드시 필요했을 겁니다. 딱 그래 보이네요. 맞죠? 네. 코너면 빼고 이렇게 딱 우리가 건물을 지어 올려버릴 수가 있는데 아까 할라비발디처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중간에 쥐파먹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꼭 매입할 필요한- 수밖에 없는 네.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축주가 이렇게 갑자기 매수세가 붙으니까 상권이 여기는 조금 죽었던 것 같아요. 이런 대호장 옛날 여관이 아직까지 있는 거 보면 네. 옛날 모습을 한번 볼까요? 불과 2년 전 모습만 해도 다방도 있고 맞죠? 그렇네요. 상권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원룸텔도 있고 네. 이런 부동산 세탁소, 카센터, 여관이라든지 자 이런 거는 구축 모텔이죠. 네. 전형적인 도심지 상업지의 뭐 뒷블럭 네. 혹은 구도심, 구도심. 구상권 네. 이런 느낌이네요. 입지 좋은, 네. 안 좋은 상권. 맞아요. 이런 것들은 저번에 이제 저희가 대구. 신천동 갔을 때도 이런 좀 비슷한 모습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도 이제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네. 것을 저희가 확인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특징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뭐 평당 4천 줄게요 하면 뭐 웬 떡이냐 하고 바로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딜도 없이. 그렇죠. 뭐 임차 그런 것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본인이 대부분 운영하는 그런 이제 여관이었기 때문에 장사가 안 그래도 안 됐을 거고 네. 리모델링 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입지 좋은 건 알겠는데 건설사가 갑자기 평당 5천 주겠다. 그러니까 웬 떡이냐고 바로 후딱 팔아버리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사실 뭐 개발업자 측에서는 전체적인 이제 뭐 개발에 그러니까 땅 매입에 들어가는 투입 비용 자체가 이제 뭐 여러 필지가 있겠지만은 뭐 합쳐서 통틀어서 네. 어느 정도 수준만 나오면 되니까 이런 금액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뜯고 뭔가 지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음, 그래서 정리해보면 상권이 쇠퇴한 입지 좋은 상업지에 건설사에서 이제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아파트가 비싸게 거래가 되니까 매입해서 그 구축, 모텔들이나 그런 게 점점 뜯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뭔가 지으려고 펜스를 쳐놓은 상태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요 필지의 금액대에 다양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건설사에서는 한 필지 한 필지 평당 가격을 중요시하는 것보다는 네네. 단체로 매입했을 때 평균 평당 가격을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내가 분양했을 때 남는 마진을 계산하고 매입을 시작하기 때문에 필지별로 전부 평당 가격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건설사에서는 분명히 남으니까 이렇게 비싸게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필요하면 10배에 되는 가격을 그 옆에 있는 필지인데도 그죠? 그렇죠. 매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없었으면 모양이 좀 이상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에서는 이 땅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며 네. 이 땅을 매입해야 도면도 이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았을 거고 매도인도 뭐 말을 잘 안 들었겠죠. 네. 피나는 밀당 끝에 그렇죠. 평당 2억의 마지막에 네. 딱 도장을 찍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네. 진짜 좋은 입지의 땅을 선점하는 거는 그렇죠. 매우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이분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이분은 이제 내가 비싸게 팔았다. 네네.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갔을 건데 네. 이분은 정말 들어놓을 수도 있을 사실 정도로. 평당 2억이 넘는 금액이라면 뭐 부산으로 따지면 거의 해운대 맞습니다. 이제 메인급 뭐 군함로도 아니에요. 거의 뭐 바다가 보이는 그렇죠. 일성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가격이라서 굉장히 좀 저는 놀랐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매입해야 뭔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 형상이 될 뻔했죠. 여기가 홍대 있고요. 홍대 입구역이요. 네. 여기가 다이소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지금은 별반 잘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알박기였습니다. 2년 전 모습 보면은 건물이 이제 이게 매입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요것만 다이소 건물만 딱 빼고 그렇죠. 지었던 네, 거예요. 이게 CGV 복합 네. 쇼핑몰인데 이런 꼴이 날 뻔했죠. 요것도 매입이 안 됐으면 그렇네요. 조금 이쁘게는 짓지 못하였을 것이다. 어,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은 확실히 메인 입지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예. 네. 메인 입지가 중요하고 나름대로의 좀 딜도 좀 중요한 그렇죠. 느낌도 네. 드네요. 네, 그리고 장사가 안 되더라도 버티면은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누군가 매수세가 붙을 때 이게 팔아야 되는데 적당한 밀당도 필요하겠죠. 그렇네요. 이분은 아마 좀 순진하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옆에 땅이 저렇게 거래된 걸 알면 네.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이런 사례가 있더라.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다음에 또 누군가가 건설사가 내 땅을 매입하려고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게 천지 차이죠. 내 땅의 가치는 내가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